그날이 무슨 이렇게 시상식을 하는 날이야. 그 회사에서 최고 직급자가 탄생하는 날이야. 그 회사가 그 어떤 이벤트를 프로모션을 하냐면 최고 직급자가 달성을 하면은 거기 계시는 회장님께서 지게차로 현금 10억을 딱 빠를 진짜요? 지게차로? 현금 회장님이 직접 떠서 들고 와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인터뷰죠.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 그 순간이 아직 생각이 나요. 잘 파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되게 기대를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저를 있게 만든 건 딱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뭐라 그랬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리얼 세일즈 톡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일즈 작가 황현진입니다. 세일즈 프로듀서 신동원입니다. 세일즈 플래너 주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일즈에 대한 영감을 또 나눴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는지에 대한 방법 이런 이야기들 드렸었고 지난번에 영상 이후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뭐 좋았다, 유익했다, 궁금한 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는 유독 눈길이 갔던 게 아니 뭐 다 좋은데 그럼 세일즈 살롱의 로고의 의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관심을. 네, 그 정도까지 저희한테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이거는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분이? 의미심장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세일즈 살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일즈의 즈에 보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세일즈 살롱과 함께하면서 성과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바람. 맞아요. 그리고 늘 보면 우리가 영업 현장에서 고객들을 주인공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스타를 만들어서. 하지만 우리 세일즈 살롱 안에서는 우리 세일즈인들이 스타가 되는 그것도 그런 바람. 별이 요렇게 잘. 네, 그래서 살에 보면 아에 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리얼 세일즈는 뭐냐? 이게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로고와는 또 특별히 다른 게 괄호가 안에 딱 이렇게 비어져 있거든요. 이게 모든 세일즈가 다 포함될 수 있고 그렇죠.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뭐 리얼, 보험 세일즈, 리얼, 자동차, 리얼, 에스테틱, 세일즈 리얼, 교육, 세일즈 리얼, 뭐 이런 거 뭐 나눠오시면 돼요. 당신이 110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어서 오시면 되는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또 까먹었어요. 네 글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남겨주시고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또 강의래요. 이게 직업이에요, 직업병. 병이에요. 그렇죠. 오늘 해석을 해요. 자,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주제가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우리가 이제 세일즈를 하시면서 계속 그게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당신은 당신의 인생, 세일즈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 선택이 나에게 지금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는지 뭐 이런 걸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세일즈 커리어에서 두 분 다 어쨌든 세일즈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시고 당신이 직면했던 중대한 선택의 순간들 지나고 봤을 때 이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었다. 딱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거 있으실까요? 누가? 저는 중대하다고 하면 좀 무거울 수 있는데 한 재작년 말 23년도 말에 12년 동안 보험 세일즈 쪽만 하다 보니까 이게 보험 지식은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는데 뭔가 시야가 계속 좁아진 느낌도 볼 수 있어요. 네, 맞아. 그래서 모든 세일즈 분야로 확대를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번 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일즈 살롱을 하게 시작이 됐던 거죠. 어쨌든 중대한 선택이었다. 맞아도 우리 플래너님. 저는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공이 스포츠 마케팅이었는데 마케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일즈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다행히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을 받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가방끈 길어요. 석사를 약간 인턴십처럼 세일즈를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선택을 하면서 장학금을 포기하고 다들 영업을 하면 성과만큼 보상이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면서 내가 좀 시간과 공간, 자유로움을 찾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됐죠. 보험료. 그게 보험료. 네. 대단하시다. 두 분이 어쨌든 같은 회사에 계셨었어요.
맞아요. 네. 그럼 말해도 되나? 네, 괜찮습니다. 그 당시 이제 ING 생명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도 여러 좋은 회사. 좋은 회사 보험사 여러 회사 강의 다니긴 합니다만 참 개인적으로는 교육 시스템 되게 잘 돼 있는 회사죠. 지금은 이제 이게 오렌지 라이프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신한 라이프로 통합이 된. 그래서 지금도 뭐 거기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시죠. 제가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저 INGFC를 하게 됐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거긴 어디냐? 아 서울 FC. 이거 웃기려고 한 거. 아 웃기.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고 나서 똑같 출신. 출신데 그래서 한동안 예, 눈을 못 마주쳤습니다. 아 저는 궁금한 게 두 분 다 어쨌든 보험사에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회사마다 그 뭐라 그럴까요? 설계사를 부르는 호칭이 다 달라요. 이게 맞아요. 이것도 다양하죠. FC도 있고 또 뭐 있죠? FL, FA, FP, P 맞아요. 또 MP, MP, 예, 또 뭐 있더라? 마스터 플래너, FSR도 있고 TFA, FA, 플래너, 엄청 다양한. RC, 맞아요. 우리는 통일하시죠. 보험 전문. 보험 전문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회사 강의 가잖아요. 보험사들도 강의 가고 근데 가면은 회사마다 부르는 호칭이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거 실수하는 순간 그 표정들이 싹 굳어요. 아 그러죠. 실수하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현대해상 교육 가서 강의하다가 잘했어요 강의 2시간 잘해놓고 끝날 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메리초아제 죄송합니다. 현대해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웃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죠. 네. 잘못 나오서 끝나요. 수습이 안 수습 자체가 안 돼. 저는 그거는 항상 주의해서 여쭤봐요. 혹시 그 회사에서는 교육 들으시는 분들 호칭을 뭐라고 칭하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그 회사의 로고 색상에 맞춰서 항상 강의안도 그 색깔로 좀 맞추려고 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SK텔레콤 강의를 간다. 그러면 이제 뭐 빨간색 이렇게 맞추고 삼성 쪽이다. 뭐 이러면 파란색. 현대해상 무슨 색일까요? 현대해상. 오렌지색. 주황색. ING ING도 오렌지색.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드물. 많지 않아요? 맞아. 별거 아니거든요. 강의 전에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바꿔주면 그렇죠. 되고. 로고도 중요해. 이게 로고도 잘못 쓰면 제가 강의 안에 항상 그 회사의 로고를 넣는데 항상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어디 무슨 로고 검색하면 옛날 게 뜨는 경우가 맞아, 옛날로. 일신 로고로 항상 가져가야 돼.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질문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근데 이제 이게 갈림길에서 뭔가를 선택했는데 좋은 쪽으로만 간다라는 보장은 떴거든요. 그 갈림길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도 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 어떠셨어요? 위기의 순간. 근데 이게 그 위기라는 것도 내가 그렇게 인식해야 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 안 빨리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지나고 보면은 괜찮은데 그 당시는 이게 막 시야가 너무 좁아서 안 보일 때. 맞아요. 제가 남들은 진짜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기회인 케이스가 한 번 뭐 있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영업을 할 때였는데 워크숍을 가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딱 워크숍 이후로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엄청 상황인데 열심히 해야 될 때죠. 무릎을 다쳐서 그런. 쩔뚝쩔뚝 거리고 다니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을 이렇게 도립방문이라고 하죠. 가면 대부분 다 거절당합니다. 전문 용어 나왔어요. 돌방문. 돌방. 도립방문. 환자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고 수술해야 된다. 입원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이상을 병원에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막하셨겠네요, 진짜.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 여기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여기 있는 보호자분들 다 만날 수 있겠다. 그렇죠. 병원이 그래서- 또 네. 어쨌든 보험에 대한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만드는 공이니까. 그렇죠. 정말 필요한 순간. 그래서 이게 대박이다. 그래서 아. 바로 입원하고 1인실에 입원해서 PC 그다음에 프린터기 다 갖고 와가지고 사무실처럼 해놓고 와.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휠체어 타고 휠체어 다니면서 타고 걷지 못하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부터 내가 내 편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거기 실장님을 먼저 공략해서 고객을 만들고 순차적으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과 이제 병상에 계시는 분들은 가입이 안 되니까 보호자들. 그래서 이제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가이드해드리면서 이제 가족분들에 대한 부족한 보장을 채워드립니다. 그래서 대단.
저희 이제 팀원 우리 동료분들은 다 넌 이제 프로모션 달성은 넌 물건하다 했는데 제일 먼저 달성했어. 이거 박수 줘야 돼요. 대단하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왕따. 아 왜? 우리 이제 팀장이 야, 저 다리 저 불구 저 다리 저렇게 영업해가지고 달성하는데 너네들은 뭐 하는 거야? 네 이러면서 그 본의 아니게 미움에 그래서 이제 시책으로 여행을 가서 거하게 한번 식사 대접해드리고. 대단하다 진짜요. 그 생각은 저는 하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그 자리에 쉬어야겠다. 이번엔 다음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위기의 상황을 또 기회로 만드는 야 대단하시네요. 우리 스피디님은 저는 세일즈를 하려고 해서 했던 게 아니라 군생활 제가 장교로 이제 사실 그게 첫 직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역하자마자 보험 세일즈를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매니저가 됐어요. 그 나이가 그때 만 27살. 너무 일찍 또 매니저를 하니까 사실 막 팀원들이 생기는 게 그냥 기쁘기만 해요. 그래서 그냥 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열심히 이제 텐션을 높였죠. 막 매출 관리도 하고. 젊을 때 저거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기억에도 정말 빨리 성장했고 그렇게 또 성장을 하는 게 마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팀원이 막 2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때는 사회생활도 부족했고 결혼도 안 했고 그리고 유연성도 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출근했는데 자리 6개가 텅 비어있는 팀원들 자리가 어디 갔는 거야? 말도 없이 회사 다른 회사이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속상했었던. 근데 사실 그때 처음에는 화도 나고 기분도 나빴지만 좀 반성을 해서 이거를 장애물이라고 생각해보고 디딤돌을 좀 잘 활용을 하자 해서 전화위복. 그렇게 전화위복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전국에서 1등 매니저. 일 잘했어. 또 줘야 돼. 레오는 뭐 감사합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을 얘기들 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뭐 자랑을 할까? 위기의 상황 뭐 저는 자랑할 거 뭐 있나? 위기가 없었다? 위기가 근데 늘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위기를 안 맞이하려고 늘 위기예요. 위기 전 늘 위기예요. 뭐 지금도 위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뭐 전 어쨌든 주로 수입을 얻는 거는 뭐 이렇게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일을 제가 받아야 돼요. 물론 저도 제가 가서 자신 있게 저를 세일즈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뭐 근데 당장 지금 다이어리 봐도 한 2달 뒤부터는 일정이 전혀 없어요. 와 그래요? 1년치가 거의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채워드릴게요. 그래 그렇다 얘기해야 돼. 그러다 얘기해야 돼요. 아닌가? 채워집니다. 하여튼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뭔데 그럼 사실 위기인 거죠. 그때 만약에 뭐 아무 일거리도 없고 하면 사실은 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 힘드셨. 근데 여담인데 코로나 때 저는 온라인 강의 많이 하는데 온라인도 했는데 컨설팅을 많이 했었어요. 뭐 한 기업에서 엄청 컨설팅을 맡기셔가지고 그거 하느라 오히려 저는 오히려 야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회를 그 위기를 얘기하라 그랬더니 또 여지.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자랑을- 위기인데 그 생각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당장 내일 가까운 미래에는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늘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손과 처음에 다 나태해지는데 대신에 그럼에도 장기적인 미래 있잖아요. 장기적인 미래는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전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끊임없이 나를 또 뭐죠 되새기게 만들면서 그럼에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누가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 하나 강의 가는데 강사님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러시길래 아마 그분의 대답은 그거였겠지. 기대했던 거는 늘 낙관적입니다. 뭐 이런 걸 듣고 싶으셨나? 근데 저는 아니다. 저는 가까운 미래는 항상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툭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뜻습니다. 와우.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려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는 재밌는 질문을 우리 오늘 이거 재밌게 여기 구성을 해주셨어요. 그 결정이 가져왔다. 그 갈림길의 결정이 가져왔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이게 또 삶의 인생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두 분 어떠세요? 내가 뭔가 결정했는데 그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어요. 혹시 이런 경우? 저는 그게 세일즈인데요, 사실. 뭐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엄청나게 외향적이거나 그러지도 않고 MBTI도 I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인데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이제 보험 세일즈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막 뭐 만날 사람 없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만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계약할 사람이 생각은 이거 명언이네요. 다들 막
계약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빨리 성장할 수 준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다. 네. 단지 계약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맞아요. 맞아. 확률을 높이자. 좋다 좋다. 그런 마인드로 이제 사실은 첫 달만 열심히 하고 좀 슬렁슬렁 하려고 했었지. 시작할 때 처음에 우연한 계기로 했으니까. 근데 첫 달을 열심히 진짜 사력을 다해서 해보니까 지금 이제 벌써 한 13년째 이게 세일즈가 제 인생을 바꿨고 이렇게 또 우리 좋은 분들이랑 이제 우리 세일즈 살롱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참 참 신기하네요. 네. 우리 이제 플래너님 어떠세요? 예상치 못했던. 저는 뭐 어쨌든 예상하지 못했던 건 저는 마케팅으로 계속 공부해가지고 사실 하긴 네. 그게 예상. 대학원 원래대로였으면 박사 과정까지 갔겠죠. 근데 이제 영업이라는 걸 선택하면서 못 갔을 수도 있어. 올리신다. 은근히 박사 이미지도 있으시네. 네, 네. 맞아요. 주박사. 주박. 세일즈 근데 신박이네요. 여기 신박. 신박, 주박, 황박. 황박, 광박. 아, 나도.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육도 듣고 코칭도 받고 멘토링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업을 가르쳐 주시고 챙겨 주시는 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또 영업 교육을 하게 되고 영업 관리, 전략 이런 걸 이제 하게 됐어요. 본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럼 영업을 더 공부해야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뭐길래 그러세요? 뭔데요? 뭐지? 그래서 이제 MBA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ING FC 한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건 무슨 축구팀이야? 근데 MBA 잘했다. 그랬더니 나야 그럼 뭐 농구 잘. 농구할 거냐?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야구는 언제? 네. 이제 일도 다양하게 영업 관련된 일을 정말 폭넓게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하면서 네. 학위도 영업으로 네, 석사학위를 또 두 번째 석사학위로 받게 됐어요. 가방끈 제일 커요. 근데 희한하게 주변에서 영업 현장 경험부터 관리, 전략, 기획, 거기 학위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누구예요? 그거? 네. 주태용 플레이. 야, 박수 보내주셔야 돼요. 오늘 뭐 네. 계속 자랑의 연속이네요.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학위 자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이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세일즈 분들 만나면서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멋지십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 근데 이거는 답변이 인생이 다 담긴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그렇죠. 예상하고 사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황 작가님도 계시겠어요? 강사를 하려고 해서 하셨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쇼호스트 하다가 뭐 개인적인 사유로 좀 휴직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수개월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쇼호스트는 쉬면 그 돈이 없어요. 방송 출연료 받거든요. 거의 그래요. 우리나라 구조가. 근데 뭐 수개월 쉬는데 일은 마땅히 할 만한 건 없고, 근데 아파트 관리비는 내야 될 것 같고. 그 위기라면 위기죠. 엄청 큰 얘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한 보험사에서 우연한 기회로 교육 의뢰를 주셨어요. 생애 처음으로 제가 제대로 해본 기업 교육이었거든요.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맨날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방송하다가 사람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반응해주고 웃어주고 그죠? 막 끄덕여주고 너무 좋았고 끝나고 났더니 저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홈쇼핑에서 방송할 때는 그런 인사 받아는 받네요. 뭐 이제 매출 잘 나오면 협력사 사장님이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감사라기보단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강의에 가고 났을 때 사람들이 주는 그 감사의 의미는 되게 저한테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제 내가 방송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강의라는 쪽으로 한번 내 꿈을 펼쳐볼까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게 우리 처음 만나게 된 그 시점이 강사 초기 시점. 그렇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저는 제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게 강사로 이제 제가 모셨잖아요. 교육 담당자일 때. 근데 강의를 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방송하시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텐션이 좋으시니까 저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네. 그때부터 제가 우리 황 작가님 텐션이 제일 좋았군요. 빠지지 않아요. 기존에 하셨던 일이랑 접목을 하셨나 봐요. 접목이라기 근데 또 이게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방송하는 거랑 강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 잘 하시는 분들이 강의도 잘할까 또 그건 아니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세일즈를 잘. 저를 세일즈를 했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예상치 못한 결과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 질문도 엄청 중요한 질문인데 각자의 세일즈 철학이 형성된 결정적 경험과 깨달음. 야, 이게 질문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맞아요. 두 분. 아, 이 철학이라는 단어가 어. 좀 무겁긴 한데 이거 저는 이게 드리고 싶은 네.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이제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는데 상품이 매주 다른 상품을 방송하잖아요. 많게는 일주일에 8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날 방송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들어가요. 갔는데 약간 그 제품명부터가 좀 이상해. 무슨 기억이 뭐다? 플렉시 스네이크 뭐 이래요. 제품명이. 근데 뭔가 싶어 갔어요. 스네이크는 뱀인데? 그래서 갔더니 뭐냐면 하수구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막힌 거 뚫어주는 뭐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뽑아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지하철 가면은 그 당시에 플라스틱으로 된 거 한 2, 3천 원이면 사거든. 맞잖아요. 그런 기억이었나? 근데 이게 가격이 몇만 원, 기억이 한 4만 9천 원 뭐 이랬던 것 같아. 아, 이거 하는 이거 하는 게 비싸. 물론 이제 비싸네요. 스댕 소재에다가 약간 종류별로 여러 타입이 있고 뭐 그래서 그래. 근데 제가 딱 보는데 야 이게 누가 사겠냐 싶은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들면 사실 안 되는. 그렇죠. 그 저도 지금도 강의 때 이야기합니다만 확신의 깊이로 파는 거거든요. 세일즈라는 거. 이게 어떤 형태로든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근데 제가 이거는 그 당시 뭐 기껏 해봐 30대 초반 남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아, 누가 사?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방송도 개떡같이 했어요. 약간 살렘 사고 느껴지죠. 말렘 마세요 이런. 괜히 매출도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투덜 저는 또 방송 탓을 하지. 이게 상품 탓을 하죠. 상품이 안 좋으니까 매출이 안 나온 거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나중에 그 고객 게시판 뭐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봤는데 되게 감동적인 그 구매 후기 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진짜? 뭐냐면 장소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시골에 사시던 좀 연배도 있으신 고객님이셨는데 자꾸 집에 그 수채구멍에 머리가 막히고 하수구가 막히고 하니까 야 이거를 뭐 공사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방송에서 이거를 보고 저건 뭘까 싶어서 샀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는 지하철에서 파는 2, 3천 원짜리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분들한테는 공사비를 아끼셨네. 그렇죠. 그냥 공사비를 아꼈다. 너무 좋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저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상품이 좋은 상품, 안 좋은 상품은 없어요. 다만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때부터 제가 뭘 하게 되냐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어떤 상품을 주어지든 그래. 고작 30대 초반 남자의 시선으로 이 상품을 짐작하지 말자. 그럼 이거는 누가 필요로 할까? 이건 누가 썼을 때 최고의 가치를 누릴까를 생각을 하니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매출이 확 달라지. 공부하게 돼. 막 그때 확 달라지진 않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마인드가 바뀌게 된 거죠. 저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결정적인 경험, 어떤 깨달음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고민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팔긴 팔아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들 하세요. 저는 보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젊은 사람인데 내가 아직 삶을 오래 살지 않았고 내가 아파본 적이 없고 나에겐 아직 죽음이라는 게 뭔 단어인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 저는 공부하셔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맞아요. 공부 세일즈가 그냥 발로만 뛰는 게 아니라 진짜 스마트하게 맞아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고객이 오히려 지식이 더 많고 요즘에는 더 많이 아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두 분 혹시 뭐 생각나시는지? 근데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공부 많이 합니다. 상품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경쟁사에 관련된 것도 봐야 되고 또 내가 타겟팅하는 고객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소비자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 철학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어서 좀 무게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세일즈인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 공식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싶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식이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늘 영업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절 많이 당해봤고 당해봤고 많은 상처 많이 받아봤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우리 황 작가님 많이 얘기하시는 그 확신의 깊이, 제가 봤을 때 내가 파는 상품은 진짜 좋은 상품이야. 네. 그러면 내가 이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판매가 성공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걸 계속 경험하면서 이게 어쨌든 내 편으로 만들려면 내가 진정성 있게 상대방 편이 먼저 돼줘야겠구나. 그게 약간 우리 아까 황 작가님 얘기하셨던 공부를 하게 된다가 저는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왜 필요하지? 이게 과연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편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편이 되어주고 내 편으로 만들자.
그 과정에서 미안하게 만들거나 고맙게 만들거나 이 두 가지만 하자. 미안하거나 고맙. 응. 좋다. 굳이 뭐 나한테 지금 당장 계약 안 해주고 구매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좋은 고객 나쁜 고객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너무 좋네요. 공식. 그게 그냥 저의 공식이 이자 철학이기도 네. 하고 철야르셨던 공식. 네. 공식이기도 하고. 신PD님은 공식 있으세요? 공식. 저는 공식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상품을 파는 것보다 그 마음을 사자. 마음을 사자. 이게 철학이라고 하면 저도 좀 무거운 거고 이게 계속 그 가격과 상품에만 국한되면 사람을 안 보더라. 그래서 제가 조금 깨달았던 건 뭐냐면 처음에 보험 세일즈를 할 때도 상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상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걸 사죠? 사람. 누가 팔죠? 사람이잖아. 사람에 대한 공부는 왜 아무도 안 할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심리 뭐 내가 그런 책을 좀 많이 읽어. 너무 좋네요. 어쨌든 사람을 먼저 보자라는. 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경험과 깨달음까지 살펴봤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전 이게 사실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인생 최악의 결정 또는 최고의 결정. 요거는 뭐 최악의 결정을 이야기하셔도 되고 최고의 결정을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세일즈를 하면서 내가 내렸던 최고의 결정 또는 최악의 결정 네.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최악의 결정이라면 결정일 수 있는데 플래너님의 지금 최악의 결정. 아쉽진 않아요. 네, 그래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오늘 대학원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네요. 오늘 역시 시기를 얘기한다. 그 시점에. 근데 제가 이제 뭐 유아체육도 많이 해보고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 키즈 카페가 아직 막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인데 어떤 분이 내가 이렇게 외국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키즈 카페 지금 생각해보면 딱 키즈 카페예요. 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안전하게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챙겨줄 수 있는 인력이 있고 부모님은 옆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제일 키즈카페네요. 보내는 키즈 키즈카페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할 건데 거기서 이제 운영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하시는데 그래서 설마 했어요. 이거 누가 이런 카페 갈 거면 카페 가고 애들은 밖에서 뛰어노는 게 최고지. 그래서 단번에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랑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박이.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이었는데. 와, 그래서 그 순간에는 되게 아쉬웠는데 그때 또 깨달을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섣불리 판단하는 건 진짜 위험하구나. 만약에 제가 속해 있는 관련이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그 시장을 공부했었고 시장을 보고 그 산업을 보고 미래를 조금 더 뭐 예측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이제 시뮬레이션만 해봤더라면 이거는 기회일 수 있었겠다. 그래도 약간 사업 수완도 좋으시고 영업 수완도 좋으시겨서 또 키즈 카페계 다 대한민국 그랬으면 대통령 같은 존재가 네. 브랜드 하나 냈겠죠. 그렇죠. 브랜드 리얼 키카 좋아요. 키카 살로 장면전체. 이게 뭐지? 장명석 지피디는 내가 뭐 해도 다 좋대. 난 뭐 다 좋대. 리얼 키카 이상해요. 지금 팬클럽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죠.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게 어쨌든 최악의 결정이라고는 하셨는데 뭐 또 사실은 배운 게 있으셨으니 네. 좋네요. 근데 아쉽긴 하다 그거 진짜 그죠. 아쉬워요. 좋다. 우리 PD님은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세일즈 살롱이 최고의 결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조금 네. 아니 자꾸 이게 진정성이 없어 보여. 왜냐면 이게 뭐 맨날 세일력이 좋대. 해보이는 게 아니잖아. 조금 놀랍게 될 거야. 왜냐면 그 작년에 우리가 세일즈 살롱 온오프라인 하면서 5,000명 이상 이렇게 또 오셨잖죠. 그래서 질문을 한 번씩 제가 하죠. 혹시 우리 모든 세일즈인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기회가 있냐? 일단 없었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이제 하기 잘했다. 그래서 아쉬웠던 점은 뭘까요? 왜 이렇게 빨리 못했어요? 진짜 진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일즈 엄청 웃으시. 세일즈 살롱을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그 사람 진지한데. 진심인데. 진심을 저렇게 매도하시네. 결정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요. 갑자기 갑자기 또 키카를 못해서 그거는 이제
최악의 아주 결정이 없다면 후회가 되던 분이 갑자기 지금은 이제 최고의 결정으로 세일즈 살롱을 좋아요. 그렇게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진짜 많은 분야의 세일즈 분들과 계속 함께 많이 제일 즐겁게 좋은 기회 만들고 싶어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황 작가님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저는 뭐 최고의 결정, 최악의 결정. 이 좋은 이야기 해야 되나 또?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냥 솔직하게. 크게. 저는 매번 이렇게 매일매일 결정하잖아요. 뭐 강의 섭외 문의가 오고 뭐 한다 그럴 때 저는 그 순간순간이 매일 최고의 결정이죠.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입금 안 돼도 갑니까? 입금은 항상 제가 보고 입금은 아니에요. 자, 선입금 주시면 더 열심히 하고 나중에 입금 주시면 조금 열심히 하고 이거죠. 그래도 감사한 게 1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개인 사업자잖아요. 근데 또 감사한 게 강의료 띄어먹혀 본 적은 없어요. 그거 축복 아닙니까 이것도 되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노하우는 없는 딱히는 없는 거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뭐도 한 번도 강사료 떼어먹히지 않았던 비결이 있나 모르겠. 한 번은 한날 와서 전화가 오는데 기분 나쁘게 섭외를 해요. 그래서 황현진 강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뭐 얼마 드리면 오세요? 아까 말이 아다르고 오다르잖아요. 너 얼마나 보통은 얼마나 하겠네. 그러면 강사료 예우는 한 어느 정도 선으로 맞춰드리면 저희가 모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많잖아. 근데 얼마 드리면 오세요? 약간 그 말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나. 제가 약간 지금 순화한 건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제가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때 또 그냥 일정도 많고 이래가지고 얼마 주시면 갑니다. 이러고 저도 총명스럽게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불렀어요. 그 당시 받는 금액의 한 3-4배 이상을. 그럼 당연히 안 갈라고. 그럼 당연히 그쪽에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을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네, 모시겠습니다. 이러나. 그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더 부를 거야. 나. 그가 양아치 들었어요. 욕하면 안 되죠. 이거 지워주세요. 아니 이거 팩트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순화할게요. 더 부를 걸이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뭐 어쨌든 근데 갔는데 이유가 있더라고. 뭐예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거기 이제 약간 3,000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와우. 그러니까 강사로는 뭐 왜 기업은 또 인당 교육비라는 게 있거든. 그렇죠. 3,000명이 오프라인으로요? 오프라인으로. 와, 거기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린다. 어디 경기장에서 했어요? 경기장이 아니라 큰 공장이 있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름 말하면 아시겠구나. 근데 그 회사 어마어마해요. 열정도 있고 정말 잘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또 생각을 한 거죠. 진짜 더 부를까 생각을 했으나 뭐 어쨌든 말은 뱉어놨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또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최고의 결정이었던 게 그날이 무슨 이렇게 시상식을 하는 날이야. 그 회사에서 최고 직급자가 탄생하는 날이야. 그 회사 창립 이후. 근데 그 회사가 그 어떤 이벤트를 프로모션을 하냐면 그 최고 직급자가 달성을 하면은 거기 계시는 회장님께서 지게차로 현금 10억을 딱 진짜 지게차로. 현금 회장님이 직접 떠서 들고 와요. 이렇게 딱 운전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저는 강의하고 그 뒤에 신상식이 있으니까 그러고 보는 거지. 근데 이렇게 지게차를 딱 해서 이렇게 내려놔. 사람들이 박수를 와, 너 장관이더라. 물론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10억 중에 세금이 절반이에요. 어쨌든 그렇지. 어쨌든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이 인터뷰죠.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생각이 나요. 술 잘 파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되게 기대를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도 되게 어눌하세요. 어눌하신데 그 수상 소감인가요? 얘기를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저를 있게 만든 건 딱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뭐라 그랬을까요? 한마디. 다음 이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러면 14실내나? 이러면 기끌릴까 여기서? 현금 방송을 하실 줄 알아. 현금 10억 받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러면 알려드려야지 짜증내시니까 저희 들은 건 아닙니다. 그죠? 딱 한마디였대요. 그게 한마디예요? 아니 뭐였냐면 들어봐요. 뭐냐면 다음 이 시간에 저를 여기까지 있게 준 한마디는 바로 써봐였습니다라는 것. 써봐. 그러니까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그 어떤 현란한 언어가 아니라 그냥 써봐. 써봐. 그냥 써봐. 한마디라고 했지만 분명히 눈빛에 확신이 얼마나 확실하게 있어요. 맞아요. 그 한마디가 그분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한테는 그때 되게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만 해도 세일즈라는 건 물론 언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언어에만 막 메모리 돼서 이 언어적 스킬에만 제가 되게 몰두하고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근데 그 애를 딱 듣는데 그래. 그리고 어찌 보면 저게 정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생각보다 심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식업도 아까 비슷한 멘트가 좀 떠올랐어. 그것도 뭐요? 먹어봐. 먹어봐. 이거 아. 드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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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드셔보세요. 그게 더 내공 깊은 사람의 뭔가 핵심 킥. 킥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됐나요 이제? 그래요. 자 오늘 그러면 뭐 더 하실 말씀 미처 못다한 이야기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제가 요즘에 이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영업 초기에 우리가 아무래도 확신의 깊이도 그렇고 지식의 넓이도 그렇고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상황이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 별명이 그게 있었어요. 깍새. 깍새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객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으니까 확신의 깊이로 자신 있게 가치를 부여해서 제값을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깎아주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먼저 그렇게 깍새가 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다 보면 오늘 주제가 또 갈림길이잖아요. 그럼 또 그분들이 또 갈림길을 맞이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위기에 직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깎을까 말까 할 때는 깎아주지 마라. 알겠습니다. 우리 스피디님. 전 뭐 네. 할 말 다. 레파토리 고갈. 다음 번째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번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죠? 다음번엔 우리 다음 방송은 어떤 예정이죠? 되게 재밌다. 예전에 할 얘기 너네 세일즈는 이랬는데 예전과 지금. 그거 아니죠. 저는 지금 예전과 지금 예전엔 이랬는데 그럼 본인 우리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돼요? 아니면 이거는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맞아요. 할 얘기 많죠. 이게 있어요. 있죠. 이 시즌이 딱 시즌 있죠.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준비해서 오세요. 준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떤 이야기와 영감을 또 드릴지. 왜냐하면 예전의 세일즈를 알고 지금의 세일즈는 이렇다라는 걸 영감을 얻으시면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또 감히 그죠?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 짐작은 또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있어요. 분명히 과거의 세일즈 스타일과 컨셉과 전략 지금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잘 파셨던 분들은 지금도 잘. 이유가 뭘까요? 본질인 것 같아. 본질. 다음 시간. 알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세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갈림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또 오늘보다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일즈 작가 황혜진이었고요. 세일즈 프로듀서 신동원이었습니다. 세일즈 플래너 주태용이. 우리 끝으로 구호 한번 외치면서 아시죠? 완벽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하나 둘 셋. 완보시 무식 이렇게.